경남 함양에서 지리산으로 향하는 고갯길 오도제에는 유명한 산장 한 채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고생 많았어. 예예. 아이고. 많이 겠죠. 아따 냉이 좋다. 아. 냉이를 캐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에 빗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황덕재. 바로 손님들이 떠난 빈방인데요. 익숙하게 침구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게스트들, 일반 지인들이나 누가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기숙하는 데인데 뭐 내가 청소하고 뭐 이불 개고 이런 거는 뭐 다반사하는 거고. 드라마에선 액션 활극을 펼치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이곳에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낯선 모습. 손님들이 오기 전 난로에 장작을 넣어 산장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도 산장지기의 일과 중 하나. 죽이네. 그런데 그는 어쩌다 배우 생활 대신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이곳 지리산 산장의 산장지기가 됐을까요? 87년 4월 20일 날 그 탤런트가 됐어요. 그 첫사랑뿐만 아니고 대조영, 그다음에 왕건, 그다음에 순풍산부인과 야인시대 뭐 이렇게 해서 한 7, 80편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목만 들어도 모두 아는 히트작마다 출연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배우 황덕재. 대조영 끝나고 근초광이라는 드라마를 그 감독이 연락이 와서 하게 됐는데 모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에 해외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였죠. 여기를 일주일에 2번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어서 감독한테 감독님 나 좀 빼주시오. 그랬더니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출연을 해달라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게 거의 방송을 못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09년 금속 합금 회사를 운영하던 지인의 권유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이후 해외 지사 부사장으로까지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었다는데요. 캄보디아 라오스 쪽에 강산을 인수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관리를 하면서 거의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거의 집에를 못 들어오고 한국에 하루 있다가 15일은 나가서 해외 생활을 해야 되고 전 세계를 거의 돌다시피 했었죠. 해외 지사의 부사장으로 승승장구했던 시절. 하지만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설상가상 지인에게 투자 사기까지 당하며 모든 걸 잃게 되었다는 황덕재. 물론 집은 다 날아갔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남은 돈은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피폐해지고 약간의 우울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들이 다가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몸이 아프니까 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었어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조차도 없었고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실패.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곳이 바로 이곳 지리산 산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리산 산장도 다가올 봄맞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새순들 잘 자라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올라가다가 격가지가 생기면은 그쪽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근데 가다가 잘못 난 것은 이렇게 가지를 쳐주면서 자꾸 안으로 쳐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긴 겨울이 지나고 배우 황덕재에게도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오전 내내 바쁜 일상을 보낸 그가 또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황덕재. 이곳은 어디일까? 자, 들어오세요. 여기가 제가 사는 집입니다. 밖에 생활을 자주 하니까 여기는 뭐 하숙집이나 같죠. 뭐 옷만 챙겨가고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옷가지가 잔뜩 쌓여있는 옷방과는 다르게 심플한 거실과 주방, 그 사이로 눈에 띄는 액자 하나. 이게 제가 연극하고 저 광고를 동시에 시작해서 광고 모델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그 남성 화장품 광고 찍을 때 유명했던 이제 광고 모델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때 메인이 됐었네요. 여기 이제 그 대조영의 이제 마인절 장군 역할을 했고 저는 요게 이제 이덕화 서린기 역할을 했던 이덕화 선배고. 수많은 직업을 가져봤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고 가장 놓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은 배우였습니다. 자, 벌써 뭘 좀 먹어봐야 될 텐데. 냉장고 속을 가득 채운 각종 음식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메뉴는 컵라면으로 하자. 컵라면. 언제 넣어뒀는지 알 수 없는 냉장고 속 음식보단 간편한 컵라면을 선택합니다. 뭔가 이 냉장고가 비우면 허전한 것 같다고. 괜히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음식은 잔뜩 사다가 이제 넣어놓고 결국은 먹지를 않았어요. 버리게 되는 거지 이제. 지리산에서 지인들과 함께 먹을 땐 라면에 김치만 곁들여 먹어도 맛있는데 집에서 혼자 먹을 땐 왜 그 맛이 안 나는 걸까요? 이렇게 혼자 좀 드시면 좀 많이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안 적적하면 이상한 거죠. 적적하니까 혼자서 밥을 챙겨 먹으려고 안 하고 나가서 밥을 먹는 거고, 저는 이혼했던 기간이 좀 있는 만큼 아무래도 그 가족의 그리움이 소중하죠. 나쁜 일은 한 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오랜 해외 생활 끝에 가정으로 돌아왔을 땐 가족과의 사이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아팠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법원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많이 아팠구나 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죠. 그리고 같이 외식도 좀 해주고 그리고 같이 움직이기도 좀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나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생활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방송 일을 하는 걸 워낙 좋아하셨고 제가 이제 방송국에 딱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서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방송국을 한번 모셨어요. 촬영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하는데 돌아보니까 없어. 봤더니 저쪽에서 이제 아들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저쪽 세트장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계시더라고. 배우였던 아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곁에서 응원했던 어머니. 내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너무 소홀했었고 함께 절에서 기거한 지도 5년 차.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스님의 수행길을 척척 안내하는 녀석들은 마치 쌍둥이처럼 꼭 닮은 남매견 수컷 허부리와 암컷 허구리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절 건물은 안 보이고 돌탑만 가득한 이곳, 정말 절이 맞는 건가요? 천불천탑을 원을 세우고 불탑을 조성하는 그런 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재 불사가 안 돼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불탑에 이래 보면은 다 부처님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탑 하나 있는 곳곳마다 이제 법당으로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예부터 풍요와 다산을 빌었다는 용바위. 요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기도터랍니다. 돌 여기저기에 나있던 알 수 없는 홈들도 그 역사를 알고 나니 비로소 쓰임을 알게 됐답니다.
고대인들이 염원을 담아 새긴 그림, 암각화의 일종이었던 거죠. 합장, 부처님한테 합장. 부처님 저희 왔어요 하듯 가지런히 손을 모으는 녀석들. 부처님한테 절하자. 절에 사는 강아지라고 재미삼아 가르쳤더니 이렇게 기특하게 해냈답니다. 스님이 돌아서면 딴짓을 할 법도 한데 고개 한번 들질 않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스님과 함께 수행길에 들어서게 된 걸까요? 5년 전에 허구리와 이제 그 용바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한 신도가 길에 버려져 있던 유기견 2마리를 용바 위에 올려두고 떠난 겁니다. 그러나 스님 또한 수행자의 몸, 녀석들을 거둘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생활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부담스럽더라고. 또 이렇게 키우려면은 또 음식도 챙겨줘야 되고 돌탑 쌓고 뭐 하다 보면은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을 건데, 이래 고민을 조금 했어요. 자, 수행하러 가자. 이리 가자. 스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는 녀석들, 이번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거대한 바위가 얽혀서 쌓여있는 이곳, 백일이 꼬박 걸려 만들었다는 부처 돌탑입니다. 스님이 수행터로 삼은 곳이죠. 그런데 성큼성큼 부처 바위 위로 올라가는 스님. 스님, 거기 올라가면 괜찮나요, 여기? 예, 괜찮습니다. 바위 사이에 앉아 뭘 하는 걸까요? 돌로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 괜찮아요? 뭐 지진도 오고 태풍도 몇 번 지나가고 했지만은 이상이 없습니다. 스님이 참선을 하는 동안 겸보살들은 뭘 하나 했더니 함께 수행 중이었네요. 망부석 마냥 고개를 숙이고 참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허구리 잘하고 있나? 허구리는 그래도 자세가 좀 돼 있네. 근데 허브리 녀석 참선이 아니라 아주 꿈나라에 빠진 것 같은데요. 허구리 자나? 졸고 있다가 스님에게 딱 걸린 녀석. 그래, 정신 차려야지. 해봐. 자고 그러면 안 돼. 허구리는 그 조금 철이 들어서 좀 낫고, 허부리는 보면은 저 아직까지 조금 철이 덜 들고 수행이 아직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도 하기 힘든 수행을 해내는 겸보살들이 신통방통하기만 한데요. 누가 시킨다 안 되잖아, 거기. 이래 따라하는 보면은 그것이 참 대견하다 이 생각이 들죠. 허구리는 비록 축생을 몸을 받았지만은 견상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걸까요? 허구리 가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길을 안내하는데요. 어디를 가는 걸까? 허구리, 기도하러 가자. 저녁 예불 드리러 온 거군요. 합장, 부처님한테 합장. 공양 수행은 부족했어도 부처님에게 절하는 건 제대로입니다. 옳지, 그래, 절. 스님 따라 하루 3번 예불을 드린다는 녀석들. 참 기특하죠. 스님의 예불이 시작되고 겸보살 남매는 이번에도 제대로 절을 하고 있을까요? 졸릴 법도 한데 얌전히 수행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스님 몰래 몸을 일으키는 허구리. 얌전히 있는 허구리까지 깨웁니다. 성화에 못 이겨 결국엔 자리에서 일어난 허구리. 무아지경에 빠진 스님 몰래 일탈을 즐기는 허부리와 허굴남매. 슬슬 법당을 빠져나가는데요. 나무대미 관세음 나나저다 말과
허버리 이리 와. 딱 걸렸군요. 선 기도하면 옆에 서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이가?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될 거 아니가? 기도한테 왔다 갔다 하면 그 기도가 너 둘 중에 누가 먼저 도망갔어? 스님께 재빨리 신호를 보내는 허구리. 잘못한 건 아는지 허부리는 스님 눈을 자꾸 피하는데요. 뭐 할 말이 없어? 허버리 왜 빼졌노? 주눅든 허부리에 스님 마음이 약해집니다. 허버리 스님 말 들었어? 다음부터는 잘하면 된다. 허버리 알았지? 허버리 니도 다음 잘하고 해야 돼. 아무리 보살이라지만 수행이 쉽기만 하겠습니까? 스님에겐 자식처럼 귀한 허부리와 허구리 남매가 축생에서 벗어나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오늘도 겸보살 남매와 아침 예불로 하루를 시작한 스님. 어제 제대로 혼이 난 탓인지 오늘은 제법 의젓해 보이는 녀석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시 딴청을 피우는 녀석들. 어디 갔나 허버리 봐라. 목 빼고 있으면 안 되지. 전화 왔을 때 딱 전화하고 있어야지. 아침 예불부터 제대로 혼이 났습니다. 허버라 어디 갔노? 자 먹어라. 그래 먹고 해라. 아유 그래 많이 먹어라. 아이고 왔나? 선은 부르면 와야 될까 아이가? 니 먹는다고 그래 저기 먹는 거는 그래 아이고 이거 막 학문천 거 봐라 이거 이래 되겠나? 이래 목욕해야 되겠다. 실컷 놀다 온 겸보살들에게 벌 대신 내려진 처분은 목욕입니다.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흘러나오는 이 연못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겸보살 남매만을 위한 전용 목욕탕. 아버님, 니 먼저 목욕하자. 아이고. 씻게 해야 된다. 니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버리. 누가 보면 벌 받는 줄 알겠습니다. 스님, 이 물은 안 차가워요? 이 물은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물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씻기 싫어도 씻게 해야 된다. 니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버리. 익숙치 않아서인지 목욕이라면 질색한다는 녀석들. 아이고, 으쌰. 어려웠네. 으쌰. 어버리 좀 전화인다. 목욕탕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그 좋죠. 이 물도 깨끗하고 하니까. 진심으로 겸보살들을 아끼는 스님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저기네. 어라. 응? 이제는 스님에게 얌전하게 몸을 맡기는데요. 가서 닦으러 가자. 가자. 실컷 놀고 나서 목욕까지 하니 개운해진 두 녀석.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자, 털고 했나? 자, 허리 많이 털었나? 쉬고 나니 기분 좋지? 응? 털어. 옳지, 그래. 깨끗해진 몸처럼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시간. 가자, 올라가자. 이래, 옳지, 잘하네. 아이고, 잘 올라왔다. 널찍한 바위 꼭대기. 이곳은 어딜까요? 응? 앞에 한번 봐라. 어디 봐라. 여기가 천불천탑의 좌선대입니다. 그 가슴이 확 트이는 자리입니다.